안녕하세요. 동물권행동 카라의 전진경이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동물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이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동물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예, 동물 싫어하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들에게 공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할 수 있을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고양이라는 이야기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그 길고양이란 말 대신 좀 안 좋은 말을 썼었죠. 도둑고양이. 네. 근데 요새는 이렇게 고양이 보살피시는 분들 많아지고 세상이 좀 변하고 있기는 해요. 동물에 대해서. 여기는 캣독이 있네요. 고양이 보살피는 분한테 캣맘, 캣데디 이런 말 하죠? 근데 이 개는 풍산개인데 동네 고양이를 보살펴요. 공격하기는커녕 이렇게 밥 먹는 것도 보살펴주고 귀엽죠? 네, 이렇게 밥을 먹는 걸 이렇게 봐주고 있어요. 근사하게. 얘네들 멋진 길고양이들인데 나중에 얘네들 사연 제가 언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네들은 친구예요. 전부 셋이 수컷인데 셋이 이렇게 아주 브로맨스를 보여주면서 살았어요. 얘네 보면 왼쪽 귀 조금씩 잘려있죠? 다 중성화 수술이 된 아이들이에요. 중성화 수술을 해서 동네에서 공존을 위해서 수술받고 살던 아이들인데 처음에 이 녀석이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자 얘가 제일 나이가 어렸는데 얘가 제일 연장자였고 이 녀석이 이 아이를 정말 모시고 다니면서 보살폈어요. 나중에 몸이 아파지자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캔 같은 거에다 약을 타서 주잖아요. 그럼 그 캔이 굉장히 맛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먹고 항상 아픈 애한테 양보했어요.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짐승 같다. 그리고 뭐 사납고 무섭다. 동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생각할 줄도 모르는 존재라고 오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고 너무 몰이해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 되어 있죠? 그들은 우리의 재산으로 사용되고 소유될 존재냐? 아니면 그들은 지각력 있는 존재로서 모든 것에 대해 느끼고 반응하는 존재로서 권리를 가지는 존재이냐 물어볼 때가 된 거죠. 이건 영화의 제목인데요. 우리 체제 속의 유령들. 사실 제가 여기 전철역에서 여기 오는 동안에도 오솔길 같은 데를 이렇게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은 동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오면서 지금 점심 식사도 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와 계시고 한데 사실 많은 동물을 만났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죠. 그들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체제 속에 숨겨지고 감춰져서 유령처럼 존재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감춰진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동물에 대해 안다는 것은 나의 인식을 깊게 해주고 넓혀주고 또 이 세상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산다는 거는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지 못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단편적인 어떤 조금밖에 모르고 넘어갈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동물은 그 동물에 대한 지식의 짧음이나 몰이해 때문에 학대를 받다거나 방치 상태가 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동물한테도 안 좋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인간과 동물은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공존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환경의 품에서. 그러니까 이 환경, 인간, 동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의존적인 그런 같이 함께 잘 돼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학대를 하는 세상에서 우리 인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인간, 동물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동물이죠. 동물인데 다만 동물들은 그러면은 뭐예요? 인간이 아닌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비인간 동물과 인간 동물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이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독보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래요. 이런 이제 개념을 우리가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얘 지금 예뻐요, 미워요? 귀엽죠? 요 코 귀엽죠? 근데 왜 돼지 코 못났다 그러고 돼지한테 미련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귀여운데. 엄청 귀엽잖아요. 그죠? 그리고 돼지 귀 자세히 보면은 천사 날개처럼 생겼어요. 그거 인식하면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돼지가 나오면 귀를 한번 보세요. 천사가 날개를 펼친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식이 얕고 많이 연구해갖고 많이 알고 있다고는 하나 정말 반에 반도 몰라요.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개가 어떤 말 하는지 아는 사람 모르잖아요. 고양이가 어떤 언어를 할 때 고양이가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데 무슨 소리인지 아는 사람 잘 모르죠. 그러면은 그 수많은 동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정말 극히 일부인 거예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고양이들이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잖아요. 제일 잘 잡는 게 생쥐 같은 애들을 잘 잡죠. 근데 또 하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해요. 뭐 하죠? 새를 잡아요. 새를 잡는데 숨어서 새를 이렇게 보호색으로 해서 고양이가 있다 잡으니까 이런 색동 목걸이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국제 특허낸 거예요. 이런 걸 해놓으면 새들이 고양이의 움직임을 금방 간파할 수 있겠죠. 저게 막 화려한 색상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새를 못 잡게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고양이가 새를 잡거나 집 근처에서 뭐 고양이, 집 없는 고양이가 있다 그러면 도둑고양이라 그래서 죽였어요. 근데 요새는 세상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다 반대하죠. 고양이도 우리 옆에서 공존해야 된다 그러고 길고양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해요? 중성화 수술해서 방사하다든가 아니면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도 고안해 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동물을 좋아했어요. 집에 항상 개가 있었기 때문에 개하고 같이 놀고 그리고 먹을 게 있으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고 오늘날 이제 이렇게 활동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참 주변에 보면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부적절한 방치나 학대가 연일 많이 뉴스 같은 데도 나오고 그러죠. 지금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그냥 이렇게 사람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개인데 음식 쓰레기를 바닥에다가 그릇도 없이 그냥 이렇게 부어놨어요. 먹으라고. 배고프니까 먹었어요. 그래서 김치나 이런 거 쪼가리 몇 개 남아있어요. 사람 먹는 맵고 짠 거 이렇게 주죠. 이거는 지금 물이에요. 물인데 얼마나 안 갈아줬으면은 그게 썩어서 이렇게 이끼가 껴있어요. 이런 거 시골 가면은 정말 많이 봐요.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되는데 안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기서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심지어 한 달 주인을 기다려요. 쓰레기 먹으면서. 얘가 지금 아기 고양이에요. 아기 고양인데 여기 뭐가 잔뜩 붙어있고 우유곽을 쓰고 제가 저렇게 4차선 도로로 막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앞에가 안 보이니까. 근데 왜 저렇게 됐을까요? 치워 죽기 직전이었어요. 우리 길에서 길고양이들 치워 죽은 거 아마 거의 못 보신 분이 없을걸요? 많이 치워 죽잖아요. 치워 죽는데 게다가 얘는 지금 쥐를 잡는다고 왜 끈끈이 놓는 경우 요만한 손바닥만한 아기 고양이가 거기에 먹이가 놓여 있잖아요. 끈끈이에. 그러니까 그걸 먹으러 갔다가 딱 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가 그걸 뗐나 봐. 뗐더니 그 끈끈이가 털에 묻어 있으니까 온갖 게 다 지금 묻고 배고픈 아기 고양이가 우유곽에 남은 우유를 먹으려고 고개를 들이밀었겠죠.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끈끈이에 이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이 안 보이는 고양이가 4차선 도로로 오다가 이제 로드킬 상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활동가가 가는데 뭐가 이렇게 점점 찾길로 오고 있어서 보니까 얘였던 거예요. 지금 구조해서 저희가 치료해갖고 지금 입양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위기 속에 동물이 되게 많아요. 마포에 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유리를 예쁘게 하려고 많이 해놓은 건물이에요. 유리가 전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 많이 짓죠? 건축학적으로 되게 예뻐 보인다고. 거기에 새들을 엄청나게 부딪혀서 죽어요. 얘가 또 이렇게 부딪혀서 죽어 있는 거예요. 심장 마사지를 해봤으나 이미 체온이 거의 식어 있고 살릴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건축물을 지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렇게 죽고 있고. 또 그릇된 야생동물에 대한 소유욕이 있어요. 얘 뭘로 보이세요? 여우예요. 게다가 무슨 여우? 북극여우야. 근데 얘를 저희가 어디서 구조했냐면은 강북구의 한 공원에서 구조를 했어요. 북극여우의 아름다움에 도취한 어떤 분이 얘를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얘는 야생동물이고 신체 능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담 같은 거 웃겨요. 사람들이 만든 방충망 같은 거 웃기죠. 그거 뜯고 바로 탈출한 거잖아. 그래갖고 용케도 그 야생의 부름을 받았는지 공원으로 왔어요. 공원으로 왔는데 거기에는 온갖 병균도 있고 차에 치워죽을 위험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포획틀이에요. 얘를 성공적으로 잡았어요. 그럼 그릇된 야생동물에 대한 소유욕부터. 점심 오늘 혹시 메뉴 뭐였어요? 탕수육? 또? 거봐, 돈가스에다가 오늘 탕수육이잖아. 우리가 이런 애들은 동물의 존재라도 느껴요. 그런데 아예 식탁 위에서만 만나는 동물도 있어요. 여기 한 100여 명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연간 요 정도의 인원이 소 2마리를 잡아먹어요. 탕수육 먹고 돈가스 먹고 요 정도의 인원이 연간에 돼지를 한 몇 마리 먹냐. 이게 지금 3명이 지금 돼지 한 마리를 먹으니까 100명이라 그러면은 몇 마리 먹어요? 3명이 연간 돼지 한 마리를 먹어요. 그럼 100명이 몇 마리 먹어요? 40마리 먹네. 그러니까 끔찍하잖아. 여기 소 2마리, 돼지 30마리 잡아먹는다니까, 요만한 인원이. 그냥 식탁에서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딱 가둬놓고 맨날 잡아만 먹으니까. 여기 보면 닭은 진짜 무슨 요새 막 치킨 엄청 많이 먹잖아요. 한 사람이 연간 20마리를 먹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먹죠. 이렇게 식탁에서만 만나요. 그러다 보니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소 2,400마리가 사람의 식량이 되기 위해서 도살이 돼요. 돼지는 46,000마리가 도살이 돼요. 우리 곁에 이렇게 돼지나 소가 죽고 있다는 거를 아마 모르실 거예요. 오직 그들은 식탁에서만 만나셨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그 아기 돼지 살처분 되는 거 보여드렸지만 구제역 살처분이 지금까지 400만 마리, 그리고 조류독감은 9천만 마리. 우리 인구 몇이에요? 5천만. 우리 인구의 2배 정도의 닭을 죽여서 우리가 땅에 묻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죽이고 있죠. 그리고 이런 거 혹시 보러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존엄한 코끼리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이런 쇼를 해요. 근데 코끼리는 개도 사람 성인의 20, 30배의 능력을 가져요. 코끼리의 힘은 코끼리가 초원에서 사자도 한 발로 밟아 죽이거든요. 어마어마한 힘과 위력과 그리고 매우 지적인 동물이에요. 자아가 있는 지적인 동물이잖아요. 근데 자연계에서 하지 않는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아주 어린 시절, 여러분들로 치면은 4, 5살 때 어미를 죽이고 새끼를 탈취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굶기고 때려요. 왜? 사람은 무섭고 복종해야 되는 존재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게 파잔의식이거든요. 파잔을 치른 코끼리가 아니면 이렇게 훈련이 안 돼요. 그렇게 한 건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태국 여행을 가든 아니면 제주도를 가든 어딜 가서 잘 모르니까 이런 거 보시잖아요. 엄마 심부름을 가는데 장바구니 들고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다 비닐 담아주시죠? 그럼 비닐 다 해서 이렇게 산더미처럼 되는데 이것도 결국 동물들한테 다 해가 돼요. 이런 것들이 녹아서 해양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가서 그걸 먹고 다 죽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런 비닐 같은 거에 모기 감기거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빨대가 코에 박힌 거북이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동물한테 저지르는 많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드신 탕수육, 이렇게 키워진 돼지한테서 얻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동물복지가 정착이 안 돼 있어서 돼지를 이렇게 잔인한 환경에서 키웁니다. 앞으로 요만큼밖에 못 가고 뒤로 요만큼밖에 못 가고 위로 이렇게 설 수도 없어요.
뒷발로 설 수도 없고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먹는 거, 싸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배변이 자기 몸에 묻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멀리 가서 배변을 하고 또 앞에 와 있고 이래요. 거의 고문과 같은 이런 삶을 살죠. 얘는 지금 닭인데 달걀 반찬들 많이 먹잖아요. 한 암탉들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케이지에서 사육되는데 닭이 굉장히 예쁜 동물이에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털이 다 빠졌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얘네들은 요만한 철장으로 목을 내미는 거밖에 하지 못해요. 그리고 얘 보세요. 여기 털 다 빠졌죠? 이렇게 키워서 달걀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달걀과 고기를 식탁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다. 그런데 이렇게 동물을 대해도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부터 문제인 거예요. 동물은 어떤 존재인가? 아, 돼지 더럽고 닭은 닭대가리야. 얘기하잖아요. 그거 맞나? 지금 볼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대학교 간 아들이 있는데 여전히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 사람의 아기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되게 보면 어린아이들은 보통 자기 고집만 세우잖아요. 근데 이걸 할 줄 아는 동물이 돼지예요. 돼지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요. 이건 실험으로 이제 입증이 된 건데 연구자가 이런 연구실에 이 바켓스에 돼지가 좋아하는 그런 과일 같은 걸 넣어놨어요. 그럼 돼지는 머리가 좋으니까 아 어디 바켓스가 놓여있고 어디에 과일이 있다는 거를 알겠죠. 그걸 인지를 다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힘센 돼지를 딸려 들여보내요. 이 처음에 학습한 돼지 말고 보다 힘센 돼지를 딸려서 같이 들여보내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바켓스가 어디 있는지 아는 돼지가 생각하는 거죠. 저 아이가 나보다 크고 힘도 센데 내가 바로 과일 있는 곳으로 가면 그 과일을 뺏길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요. 이거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의 행동을 예측한 다음에 나의 행동에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고도의 인지 능력이에요. 이거는 어린이 못합니다. 사람 어린이도. 근데 돼지는 이걸 하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키워서야 되겠는지요. 닭이 공감을 한다? 공감 능력은 사람의 능력 중에서도 대단히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아주 좋은 우리가 꼭 배양해야 될 그런 능력이죠. 그래서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도 마련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교육을 받는 거고 그래요.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근데 닭이 공감을 해요. 이것도 역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어미닭에게 아주 큰 선풍기로 바람을 불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닭이 키우고 있는 병아리들을 다른 공간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리고 어미닭은 바람을 쐬지 않도록 하고 관찰만 할 수 있게 유리벽으로 막았어요. 그리고 병아리들이 막 날려가도록 바람을 불었어요. 그때 어미닭은 어떻게 됐냐면 너무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게 어떤 건지를 알고 있는 거죠. 너무 무섭고 날려갈 것 같고 저거 힘든 건데 우리 병아리들이 저런 상황에 있네 그러면서 심박수가 엄청 빨라진 거예요. 그게 그냥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어미닭의 공감 능력이 입증된 순간이에요. 우리 다른 사람들 막 고통받아도 왜 뉴스 같은 데 보도되는 거 보면 중국 같은 데서 사람 쓰러져 있어도 다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 공감 능력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닭이 해요. 그러면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동물을 계속 그렇게 좁은 공간에다 키우면 적응이 되지 않을까? 적응이 안 돼요. 이렇게 단조로운 이런 환경이 되면 더욱더 행동 욕구가 강해져요.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다 하고 싶은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돼지한테 자동차 타이어를 준 거예요. 새로운 물질이죠, 타이어는. 안 본 거죠. 줬더니 그냥 저렇게 꽉 가두어진 환경의 애들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 그걸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자연공원에 있는 애들은 무시하죠. 왜냐하면 그런 거는 항상 갖고 노는 장난감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없으니까 너무나 단조롭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두어져만 있으니까 애들이 타이어 하나 주니까 막 좋아하면서 갖고 노는 거예요. 아까 그 돼지들이 있었던 그런 그 감금 장치를 스토리라고 하는데
폭이 60에서 70cm밖에 안 돼요. 돼지 덩치 크잖아요. 길이가 2m에서 2m 20밖에 안 돼요. 사람들이라면 그런 데서 살라 그러면은 아마 하루 만에 죽어버린다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키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참혹한 동물들의 현실, 그리고 강요, 그리고 불편함, 학대,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 사실 모두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적인 주역들이에요. 그래서 변화는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런던의 한 대학인데 제가 이름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서는 기후변화가 육식에서 오는 게 되게 많죠. 태양열 에너지 많이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뭘 했냐면 학교 내에서 육식 금지예요. 육식 금지. 학교 내 맨날 우리 급식에 고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육식 금지예요. 고기를 안 먹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육식을 금지했고 또 학교에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소모하는 것이 학교잖아요. 에너지를 태양열을 이용해서 많이 충당하도록 아예 학교가 그렇게 방침을 정했어요. 길고양이. 요거는 동네 미취학 어린이들이 이런 걸 해가지고 다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동네 고양이에게 사료를 나눠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버려진 요 깍을 닦아가지고 여기다 사료를 넣어갖고 요걸 정성스럽게 그림을 붙여서 어른들께 나눠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거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고사리 손으로 이런 걸 주면, 아, 이게 좋은 일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변화를 또 어린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되게 맛있어 보이죠? 완전 채식이에요, 비건. 비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영국은 비건 인구가 전혀 안 먹어요. 꿀도 안 먹어요. 왜냐하면 꿀은 벌이 따갑고 노역한 거잖아요. 꿀도 안 먹습니다. 엄격한 비건은.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10%에 이르러요. 우리도. 근데 사실 이게 다 비건식인데 너무 맛있고 건강한 거예요. 없어서 못 먹어요. 이렇게 하려면은 좀 정성 들이고 막 야채도 구입해서 씻고 이래야 되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저를 좀 키워주세요 하고 있네요. 동물보호소에 너무 많은 동물들이 보호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펫숍 가서 아, 나 예쁘네, 저 강아지 사주세요 할 게 아니라 동물보호소에 이런 아이들을 입양해서 그 생명을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이의 세상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집에서 동물 키우는 거 절대 안 된대요. 그리고 공부할 시간 뺏긴다고 동물 못 키우게 해요. 그러면 봉사 가세요. 봉사할 때 너무 많아요. 돼지인데요. 얘는 삐용이에요, 이름이. 왜냐하면은 탈출한 돼지거든요. 성은 뭘까요? 이름이 삐용인데. 삐용. 빠씨예요, 빠씨. 빠삐용.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굉장히 귀여웠던 게 뭐냐면 돌 같은 거 굴리면서 노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료 같은 거 주거나 집 청소해 주러 들어가면 막 달려와서 장난 걸어요. 이거 닭인데요. 이 병아리들을 얼마나 살뜰히 가르치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가 동물의 본연의 모습을 얼마나 잊고 살았나 이 닭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그들이 지각력 있는 존재이며 우리 곁에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존재하고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후로는 조금만 더 배려해주자. 그리고 그런 배려를 위해서 나부터 작은 변화부터 좀 해보자. 일주일에 고기 반찬을 일주일 다 엄마한테 해주세요 했으면 저 3일만 먹고 나머지는 채식으로 먹을게요. 할 수 있죠? 동물보호소나 그런 데서 동물 입양하자고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죠? 길고양이를 보면 애틋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먼 훗날 제가 계속 동물권의 운동을 할지는 모르지만 동물들을 위한 길에서 단 여기 계신 한 분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오늘 강의를 한 큰 보람으로 알겠습니다. 만나 뵈서 반갑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